자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1번이죠? 자, 1번에 우리가 전세권이잖아요. 이렇게 전세권은요, 뭐가 있냐면 여기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있죠. 이렇게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요, 전속기간이 뭐가 되죠? 만료되죠? 그럼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하죠? 당연소멸하고요.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담보권능의 전세권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번요,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2번요. 2번은 이제 법정지상권인데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을이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의 전속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일단 을은 갑한테요, 을은 뭐를 청구하다? 지상권은 갑에게 갱신을 청구하고요. 그런데 갱신을 청구했는데 만약에 갱신을 안 해줘. 그때 뭐를 청구한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죠. 그렇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요. 이때 이 사람이 만약에 지상권자면 을은 갑에게요, 기간이 만료됐는데, 만료했을 때 을은 갑에게 갱신을 직접 청구하죠. 갱신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지금 여기서 보면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양수했다고 돼 있잖아요. 양수했는데 지상권에 뭐가 없다? 등기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요,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그러려면 을은요,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을이요. 그럼 법정 지상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등기 안 해도 지상권자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이렇게 처분하죠. 이 처분하면 이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만약에 이것이요, 첫 번째요, 경매다. 경매로 이루어지죠. 뭐 없이요? 등기 없이도 병이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병이 뭐가 된다? 지상권자가 돼요. 등기 없이도 지상권자가 되니까 이때 지상권자는요, 을은 직접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이 병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다, 매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매가 되면 이 병은 등기를 해야 뭐가 되고 소유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죠? 지상권에 뭐를 해야? 부기등기를 해야 뭐가 돼요?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등기해야.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요, 지상권 등기 없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양수인이 지금 여기서 보면 양수인 누구죠? 병이죠. 이 병은 지상권 등기가 없으니까 현재 지상권자가 아니죠. 지상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 양도인 누구죠? 을이죠. 을의 갱신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상권자면 바로 그냥 갱신을 청구하죠. 내가 지금 누가 아니다? 지상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3번, 토지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신축을 했죠.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 후 설정자가 토지에 신축을 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일괄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괄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일괄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저당권,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다, 없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뭐 한다? 신축하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일괄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지역권이죠. 지역권 취득과 소멸의 불가분성이죠. 우리 항상 지역권은 뭐예요? 권리죠. 그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권리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몇 번을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지역권은 이렇게 쓰면 이걸 요역지죠. 갑하고 을하고 병이 공유하죠. A가 승역지죠. 여기다 이제 이렇게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때 갑을 병 중에서 한 사람 1인이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 한 사람이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공유자도 뭐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유자 1인이 취득이죠. 이때 취득은 시효 취득이겠죠. 한 사람이 취득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피고의 뭐요? 유치권 항변이죠. 유치권 항변을 뭐한다? 인용했죠. 인용한다. 그럼 유치권 항변이 인정된다 이 말이죠. 항변 인정되면 무슨 판결을 한다? 무슨 판결이요? 상환 급부 판결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상환 급부 판결, 서로가요 급부 대금하고 등기를 뭐한다? 이전이라 같이 이행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상환 급부 판결. 여기요 원고 패소 판결할 때는 언제 원고 패소다? 여기요 원고 패소라고 하면 이건 안 돼요. 사실은 여기 만약에 이게요 여기 보면 항변을 인용했잖아요. 여기서 유치권 항변을 인용하면은 상환 급부인데 만약에 유치권 항변을 원용하지 않으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죠? 항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항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원고 전부 승소 판결 또는요 피고 전부 패소 판결 이런 말이 있어도 원고 패소 판결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럼 이거 뭐냐면 이 사람 말을 유치권의 항변을 인용했다. 이 말은 무슨 판결이다? 상환 급부 판결이다. 이 상환 급부 판결은 뭐냐면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원고가 뭐라고 했죠? 저 사람한테 내 물건 돌려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판례가 뭐라고 그래? 그래 너 돌려줘. 그러면 일부 승소죠. 그런데 뭘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한테 뭐를 줘요? 대금 줘. 대금. 그러니까 반은 이기고 반은 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요 이 상환 급부 판결을 뭐라고 한다?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 말 없으면 여기요 아무 말 없으면 여기 원고 패소는 전부 패소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지문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상환 급부 판결 원고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 이렇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여기 항변이 인용되지 않았다, 항변하지 않았다 피고가, 그러면 피고 전부 패소 또는 원고 전부 승소 이렇게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틀렸어요. 5번 틀렸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이렇게 해놔가지고요. 알겠죠? 저희 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피고 패소 판결 이렇게 했으면, 알겠죠? 왜냐면 그래도 틀리긴 틀렸지만 말이라도 맞는데요. 이건 전혀 엉뚱한 말을요 써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106번요.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또 보면요. 타인의 임야에 권원 없이 식전 수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원 없이란 말하고 수목이란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남의 땅에 권원 없이 식지한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여기가 갑의 토지 위에,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 뭐란다? 여기서요 뭐래요? 농작물을 권원 없이 불법으로 경작한 경우가 있고, 무단 경작이죠. 나무를요 수목을 불법으로 여기다 나무를 심는 경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농작물은 무단으로 경작이던 누구의 소유이다? 경작자 소유. 그러면 경작자 소유를 뭐라고 한다?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지금 수목이죠. 그러면 수목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목은 토지에 뭐란다? 부합하죠. 부합. 그래서 누가 소유권을 취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경작자의 소유를 뭐라 한다? 부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식지한 수목이죠. 수목은 누구에게 속한다? 임야 소유자. OX, X. 누구에게 속한다? 토지 소유자. 임야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2번은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봐봐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런 것이죠.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뭐가 있고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위에 뭐가 있어요?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자가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지상권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저당권자 때문에 소멸하지 않죠. 그 말은 이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당권이 존재하는 한 지상권은 자기 혼자 소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당권자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알겠죠? 병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또 오늘 전세권, 오늘 배웠던 거 다 나왔네요. 전세권이 법정갱신, 법정갱신이 뭐예요? 법정에서 이 법정이라는 것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최수기요? 이마요? 여기요? 맞네요. 이마 소유자가 속하네요. 알겠죠? 이마 소유자. 1번 맞아요. 이마 소유자. 알겠죠? 땅 토지. 20개 소유자 그러면 틀려요. 이마 소유자가 맞아요. 알겠죠? 자, 요 사람들이 왜 자꾸 아까부터 쳐다봤나 그랬어요. 자, 여기요. 유치권이죠? 여기 유치권 행사죠? 여기 유치권 행사는요, 뭘 해야 돼요? 채권이 있고 뭐가 있어야 돼? 점유를 해야죠. 점유. 그러면 채권이고 점유니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오늘 다 배운 거죠.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물건을 채권자가 직접 간접 점유하죠. 채권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그래서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죠. 그래서 임야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죠. 20개 소유자가 아니고. 아시겠죠? 자, 5번은요. 부동산에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 이거 지금 혼동을 얘기하죠. 혼동. 이런 봐. 우리 혼동 여기서 뭐 공식을 낸 거 봐. 혼동은요.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 야, 여러분요. 며칠 지나면 이게요. 휘발성이 있어가지고요. 잘 안 되나 봐요. 알겠죠? 자기 밑에 아무도 없다. 소멸한다. 자기 밑에 누가 있다. 소멸하지 않는다. 자, 구조 볼까요? 구조. 자, 갑, 혼동, 을이 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어. 저당권 소멸한다. 자, 두 번째. 갑이 있고요.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 자, 1번 저당권이 소유권 취득한다. 1번 소멸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2번 때문에. 자,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 을이요, 1번 저당권. 여기요, 병이요, 2번 저당권. 자, 2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했다. 2번.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자기 밑에 누가 있어, 없어? 없으면 소멸하고. 여기 자기 밑에 없죠? 소멸하고. 자기 밑에 누가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원칙이라고 그랬죠. 이게 혼동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럼 얘기 한번 봐봐.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이 성립한 후 저당권이 설정이죠. 그럼 이건 뭐냐? 갑의 토지에 을이 임차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병이 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은 소멸하고,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데 지금 누구죠? 지금요,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이네, 게. 그 말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네. 알겠죠? 그러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구 때문에? 저당권 때문에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었던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럼 뭐죠? 여기 정답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자, 107번요. 물권의 본질 권유. 이것 지금 이것은 물권법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1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해. 여기 잘 봐봐. 왜 임차인은 저렇게 나오냐면, 이 임차인 여러분 조금 알아야 돼. 이것은 봐요. 자, 갑하고요. 여기 을하 있죠. 이 갑을 말한다. 임대인이죠. 임대인은 보통 누구죠? 이 사람은 보통 누구예요? 소유자죠. 이 사람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만약에 지금 이사를 아직 안 갔어. 그럼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 아직 안 하죠. 이사 안 갔으니까. 이사 갔어. 그럼 뭘 한다? 점유하죠. 이사 가서 등기했어. 그럼 뭘 한다? 점유도 하고, 임차권 뭘 한다? 등기를 했어. 등기 이렇게. 등기한 경우가 안 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 경우 아예 점유를 안 하죠. 이거 이렇게 등기했죠? 그러면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어요. 임차권은 대항력이기 때문에 이렇게 등기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임차인이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하고요. 뭐 한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하고요. 여기 뭐만 한다? 점유하죠. 점유. 아직 등기 안 했는데 점유는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한다? 여기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를 해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 점유 안 하죠. 점유 안 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이 사람 어떻게 한다?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청구를 해요. 갑을 대위해서. 이 사람은 점유는 하죠. 점유는 하는데 지금 등기가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자기를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대인의 권리를 뭐 할 수 있고, 대위 행사. 여기도요, 갑을 대위해서, 여기 갑을 대위해서, 여기도 또 이게 또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두 개. 아시겠죠? 그럼 이제 이것은 임차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1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니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 이건 왜 그러냐? 왜 대위 행사라고 하느냐? 봐봐. 원래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채권이가 대항력이 없잖아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일단 등기가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아직 이사를 오기 전이나 이사를 왔거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채권자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사를 왔으면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고, 이사를 안 왔으면 임대인의 권리를 뭐를 한다? 대위 행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대위 행사. 이렇게. 자, 2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뭐가 있죠? 자, 그럼 방해할 뭐가 있어? 염려는 아직 방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반환. 뭐라고 그래요? 반환. 방해요, 반환이요, 방해 제거예요? 자요, 여러분요, 아주 자유분방해서요. 봐봐. 그러면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고 염려가 있죠? 염려가 있어. 침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침해가 침탈이다. 침탈 이외의 사유다. 이외의 사양. 그러면 침탈이 뭐라 한다? 반환. 침탈 이외에다 그럼 뭐다? 방해 제거. 염려는 뭐다? 방해 예방이죠. 방해 예방. 아직 염려는 침탈 아니죠. 이 두 가지는 뭐를 할 수 있어요?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여기는 손해배상이 돼야 안 돼요? 손해배상이 돼야 안 돼요? 손해배상이 안 돼. 손해배상 안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손해배상에 뭐라고 해야 돼? 담보. 손해배상에 담보 그래야 돼. 알았죠?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죠? 플러스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또는 이렇게 또는. 왜요? 아직 침해가 없으니까.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그래야 돼. 알겠죠? 또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뭐라고 했죠? 염려죠. 염려. 아직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라고 한다? 예방과 함께. 그러면 큰일 나지. 예방과 그러면 안 돼. 예방 또는 예방이나 그래야지. 예방 또는 예방이나 그래야지. 손해배상 그러면 큰일 나. 뭐라고 한다고? 손해배상의 담보 이래야지. 담보. 알겠죠? 3번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 이렇게 됐죠? 인도. 그러면 인도가 뭐죠? 인도는요, 우리는 점유권의 양도를 인도라고 그래. 점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인도한다고 그래. 인도는 모두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4가지. 뭐가 있다?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4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중에서 중요한 것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은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여기요. 인도죠. 인도. 여러분 밥 먹고 와서 그래요? 원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인도는요. 뭐가 있다?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요. 간이 인도. 점유 개정. 그 다음에요. 반환 청구권에 뭐가 있어? 양도. 이렇게 양도, 점유 개정, 간이 인도, 현실의 인도 이렇게. 자, 이 중에서 뭐는요? 점유 개정은 뭐가 안 돼요? 선의 취득이 돼야 안 돼요? 선의 취득이 안 돼. 이렇게. 됐나요, 지금요? 알겠죠? 선의 취득 안 돼. 이렇게. 자, 4번. 동일한 물건의 성질과 범위와 소은이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한다, 못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일물일권이라고 그래. 일물일권.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오직 몇 개만 있다? 한 개만 있다. 한 개만. 5번요. 맞는 말이죠. 등기된 임차권. 여기 봐죠. 등기된 임차권이라면 등기란 말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은 뭐를 대항력으로 간다? 대항력은 누구에게 주장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
이 말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이 말을 대항력이라고 그래. 아직 우리가요, 앞으로요, 등기를 했다.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를 했다.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아시겠죠? 같은 말이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죄송한데요. 그쪽이요. 그쪽 세 분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왜 그쪽 가 있지? 안 보이는데?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자, 108번. 물건이 아닌 거? 이게 더 재밌죠. 물건이 아닌 거? 알겠죠?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물건을 보면 민법. 이런 민법에는 뭐가 있어요? 민법에는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뭐가 있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몇 개가 있죠? 8개 있죠. 여기 맨 앞에 오면 되죠. 여기 그냥 맨 앞에 오세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봐봐. 여기 어업권은요. 어업권은 뭐냐? 수산업법이에요. 수산업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광업권은요. 광업법에서 인정되는 것이고요. 여기요. 이 두 가지는요. 지상권인데, 특히 분묘기지권은 뭐냐?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건 지상권이죠. 지상권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원청권이죠. 그러면 이 원청권은요. 4가지가 있죠. 4가지. 뭐가 있다? 원청권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사도 통행권하고, 사도 통행권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공원 이용권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양수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물권이 아니죠. 자,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요. 여러분 페이지요. 강의 노트 페이지 66을 봐. 강의 노트 페이지 66, 이렇게. 강의 노트 페이지 66을 봤어요? 봤어? 자, 거기 보시면, 거기 뭐라 나오죠? 물권 법정주의라고 나오나요? 나와요? 자, 물권 법정주의 보면은, 거기 물권 법정주의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 부정이라고 나와 있나요? 부정에 대해서 관습법, 인정과 부정이 나오죠? 거기 부정에 보면 원청권, 사도통행권, 공원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돼 있죠? 이게 바로 그대로 여기 원청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맨 오른쪽 봐, 맨 오른쪽. 민법은 8가지. 수산업법의 어업권, 광업법의 광업권, 가등기담보법의 가등기담보권, 부동산, 양도담보권, 이런 것들이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물권에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만 물권인 것이 아니고, 이해되셨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됐죠? 그러면 왼쪽 봐봐, 왼쪽. 아까 우리 일물, 일권주의 한번 봤나요? 일물, 일권주의 봤었죠? 그 일물, 일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일부나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것을 일물, 일권, 순위가 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자, 100권은요, 옳지 않은 것이죠? 똑같아. 지금 물권 똑같아. 또 물어보죠. 방금 여러분이 양도담보권 봤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인정되는 게 가등기 담보권하고 양도담보권 했어, 안 했어? 했죠? 지금 여기 있고. 근저당권은 물권이죠? 유치권도 물권이죠? 법정지상권도 물권이죠? 환매는 어디가 있죠? 채권이죠? 채권. 환매권은 채권이다. 환매, 교환, 매매, 임대차. 환매, 교환, 매매, 임대차는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채권. 이렇게. 자, 110번요. 물권의 객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물권의 객체 한번 보셔요. 1번.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은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러면 우리나라는요, 봐봐. 신축 동그라미 신축. 신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을은 갑이 신축이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할 때 어떻게 해요? 을은 이건 무슨, 신축은 무슨 취득이죠? 원시. 을은 무슨 취득이죠? 이전적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은 뭐가 있어야 돼?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잘 봐야 되죠? 갑을 묻는 거지, 을을 묻는 거지. 갑은 신축이니까 등기 없이. 을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등기 없이 OX, X 틀렸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방법. 명인방법이죠? 그럼 명인방법 뭐가 있어요? 명인방법. 명인방법 여기서 이렇게 하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특정성. 그 다음에 소유권의 표시. 소유권을 표시해야 돼. 그 다음에 뭐다? 계속성. 이렇게. 특정성, 소유권의 표시, 계속성. 알겠죠?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명인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3번, 구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일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일부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등기는 돼 안 돼? 안 돼. 등기는 뭐예요? 등기는 부동산 1등기. 부동산 1등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부동산 1등기 이렇게. 자, 임목이죠.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거 봐봐요. 등기된 수목의 집단. 이것을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임목이죠. 임목에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옆줄 거 써야 되겠죠? 명인 방법의 경우 명인 방법 저당권 설정 X 이렇게. 가서 복사해달라고 해. 눈으로 다 메모리가 된대요. 알겠죠? 자, 이 정도는 돼야죠. 공부하려면. 책이 필요 없어야죠. 알겠죠? 책 필요 없어. 알겠죠? 자, 5번. 갑이 임차한 의뢰 토지에서 경작한 쪽파를, 봐봐. 갑이 임차한 의뢰 토지죠. 그럼 누가 임대인이에요? 자, 갑이 임차한 의뢰 토지. 누가 임대인이고 누가 임차인이에요? 의리? 자, 봐봐. 임차한 의뢰 토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갑이 임차를 했잖아요. 의뢰 토지를, 그러니까 의리 임대인이고 갑이 임차인이죠. 됐죠? 자, 두 번째요. 경작한 쪽파죠? 경작한 쪽파. 그럼 이건 누구 거라는 거죠? 쪽파는? 그 사람 갑소유죠? 임차인 갑소유죠? 소화가지 않는 채 이걸 병에게 팔고 싶어. 병한테 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팔아야 돼? 쪽파 팔 때는 소유권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부동산은 등기하고 동산에 인도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뭐죠? 파자는 파. 쪽파는 어떻게 인도해요? 뽑아가지고 인도해? 뽑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인도해? 밭대기. 오케이. 맞아요. 밭대기로 하는 거예요. 그냥 밭대기로 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간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소유권이 지금 을에서 갑에서 병으로 넘어간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명인방법이라고 하는데, 명인방법. 특정하고 소유권을 표시하고 계속하는 거고, 밭대기니까 그 밭에다 봐봐. 이 밭 있죠? 이 밭 전체에 있는 농작물을 판다 이 말이죠. 그럼 앞에다가 뭘 한다? 이렇게요. 입간판을 이렇게 세운다 이 말이죠. 한 서너 개를 세운다 이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세워놓는다. 어떻게요? 여기 밭은 보통 보면 다 이렇게 경계로 특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특정돼 있죠? 그 다음에 소유자를 표시해야죠. 의뢰토지에 대해서 갑이 경작한 쪽파인데 이것을 병에게 처분했다. 가락동 농산물시장 경매 13만원대 처분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이 쪽파는 누구 거다? 병 거다. 이렇게. 그것을 말한다. 소유권이 누구라는 것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돼요? 입간판이 세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계속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갖추면 쪽파의 소유권을 병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봐봐요. 우리가 공시죠. 공시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공시 방법은 부동산의 경우는 뭐가 있어? 등기. 동산은 인도. 그런데 뭐죠? 봉분 있죠. 봉분 분묘. 묘는 뭐다? 봉분이 있어야 등기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농작물을 뭐로 한다? 명인 방법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시 방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말 하면 돼. 부동산에 있어서 공시 방법은 등기와 인도만 있다. OX, X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등기와 인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밭대기의 명인 방법이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에요. 이렇게. 자, 물권의 그런 이런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문제가 지금 이거 쭉 보면 여기 지금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비록 여기 문제가요. 좀 오래전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민법의 문제는
지금 최근 오다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 아니, 법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법은 다 똑같은 것이다. 알겠죠? 대신요, 지문이 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새로운 판례들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새로운 판례가 좋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횟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자, 그럼 보시면, 110번요, 물권의 객체 또 나왔죠?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권의 객체는 뭐냐면, 물권의 객체, 이건 뭐죠? 물건이다. 물건은 뭐다? 먼저 확정돼야 돼. 확정되고, 특정돼야 돼. 특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현존해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해야 돼.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특정되고 뭐다? 독립이다. 이렇게. 용의문권이죠. 용의문권. 여러분요, 토지의 일부 봐봐.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용의문권 되죠?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용의문권 되죠? 여러분 강의 노트 봐봐. 66페이지. 66페이지 강의 노트 보면, 여러분요, 거기 보면, 여기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 예외라고 되어 있나요? 자, 토지의 일부 맨 위에, 아니, 왼쪽에, 박스 바로 밑에, 일문 일권주의 있죠? 거기 보면 토지의 일부라고 되어 있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문권 되죠?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구분 소유권. 그러니까 전세권이 용의문권이죠? 그러니까 용의문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여기 한번 봐봐.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 가능하다.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되고? 전세권. 토지의 일부에는 뭐가 되고?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되고. 아시겠죠? 3번. 여기 토지의 일부에 저당권 돼야 안 돼요? 저당권 돼야 안 돼. 토지의 일부에는 뭐만 된다고? 토지의 일부는 거기 봐봐. 토지의 일부는 뭐만 된다고? 용익물권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당권은 무조건 뭐라고? 일물, 일권이라고.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권리만 있다고. 일물, 일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설정할 수 없다. 아파트 분양권 봐봐. 여기 몇 번 얘기했죠? 분양권은 우리 민법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거 강의를 했었는데요. 다 까먹었나 봐요.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에요. 왜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다?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뭐만 되냐? 물건만 돼. 물건만. 동산하고 부동산만. 우리 민법에서는 동산과 부동산만 소유권이에요. 그런데 분양권은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죠. 이것은 우리 민법상의 소유권은 아니다 이 말. 민법상의 소유권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고요. 자, 5번은요. 집합물 위에 재단 저당이 성립된 후에 구성물의 변동이 있다. 구성물의 변동. 여러분 이건 뭐죠? 집합물이 뭐죠? 집합물이 뭐요? 돈사. 돈사에서 있는 대지죠? 대지. 우사. 우사에 있는 뭐죠? 소. 알죠? 그 다음에 또 뭐죠? 양어장. 양어장에 있는 뭐가 있다? 뱀장어. 뱀장어 새끼들. 알겠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뭐란다? 하나로 묶어. 그것을 뭐란다? 집합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집합물을요,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해서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요, 돼지가 30마리일 때 여기 있는 100번지에 있는 돈사에 있는 돼지 30마리를 잡아서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며칠 있다가 돼지가 새끼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돼지가 크면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끼 나면 늘어나고 팔면 줄어들고. 그래서 증감하는 거죠. 그런 것은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요,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5번. 자, 이제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나와 있나요? 자, 물권적 청구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 한번 보시죠. 물권적 청구권 보시면,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강의 노트는요, 자, 강의 노트는 68페이지를 봐요. 자, 68페이지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지금부터 봐요. 자, 그 밑에 보면 1번 있고 2번 봐봐. 2번을 보시면 여러분 뭐가 되어 있죠? 지역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지역권에 기한 반환청권, 저당권에 기한 반환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또 질권과 유치권이죠. 여러분, 질권과 유치권은 민법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 자체에 기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4번이요. 그럼 우리는 누가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가? 누가요? 현재 소유자가,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누구한테요?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다시, 현재 누가? 소유자. 현재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한다?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옆에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자, 그럼요, 여기 한번 보시죠. 먼저 우리가 조금요, 여기서 이걸요, 우리 지금 여기는 이제 막 물권 청구권이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다 나와 있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요, 이렇게 갑의 토지죠.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을이요, 무단으로 건축했어. 무단으로. 그럼 무단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소유자는 을이죠. 그러면 대지 점유자는 누구죠? 대지 점유자. 땅은 누가 점유하죠? 땅은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 을이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가 돼. 대지 점유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대지 점유자도 누구다? 을이 되는 거예요. 왜?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이 갑은요,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이 사람은 누구니까? 건물 소유자니까. 그런데 뭐를 하게 해야 돼요? 건물을 뭘 하라고? 철거하라고 청구해야지, 퇴거하라고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자,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 1번 점유해수 청구권. 점유해수는 뭐죠? 해수. 점유물 반환이죠. 반환. 점유해수 청구권 반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무슨 기간이다? 출소. 몇 년 아니다? 1년. 출소는 뭐죠?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 소송으로. 출소 기간이다. 몇 년? 1년. 이렇게 1년. 2번요.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을 당했네. 그러면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 본권을 이유로 줄거봐. 이때 본권 속에 뭐가 들어있지? 뭐가 본권이에요? 본권은 뭐예요? 본권. 그렇죠. 여기 봐봐요.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이 있고요. 여기 본권이 있죠? 본권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있죠? 제한물권에 뭐가 있어요?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죠? 그래서 용익권은 뭐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뭐라 한다? 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봐봐. 누군가가요, 소유물, 내 소유를 훔쳐갔어. 그럼 나는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본권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청구하거나, 그러니까 또 소유권은 또 뭐까지 한다? 우리가 지역권하고 저당권만 점유하지 않죠? 그러면 소유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하죠. 점유하니까 점유해수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음은 3번. 우리가요, 간접점유자는 점유해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틀렸죠? 우리가 상대방요, 누구한테 한다 그랬죠? 방금요, 우리가요,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때 점유자가 누구다? 한번 봐봐. 거기 4번 한번 봐봐. 4번 보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그때의 점유자는 누굴 얘기한다? 직접 간접을 다 포함한다.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보조자가 안 돼. 점유보조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시면 여기 간접 점유자 줄거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누가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누가?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가 상대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요. 여기 줄거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여러분,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누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행사. 현재 소유자가 행사를 해.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여기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그다음 줄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다. 뭐라고 한다고?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물권적이다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적 청구권인지 물권적 청구권이 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죠? 소유권에 기하니까요. 여러분요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이런 보시면 어디를 보시면 이거 몇 페이지? 66, 67, 68, 69, 70, 70, 72 정도? 72 정도 2페이지 정도 한번 펴봐요. 뭐가 있죠? 하나 더 넘겨봐요. 이중 부정 듣기 나와 있죠? 그럼 몇 페이지예요? 74요? 74페이지요? 이런요 강의 노트 74로 봐봐요. 74에 보면 맨 끝에 맨 밑에 12번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누가 한다고 되어 있죠? 현재 소유자가 행사.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것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자 다시 이제 5번 보세요. 직접 점유자가 여기 봐봐 자기 의사에 기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줄 거 봐요.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요 여러분 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냐 지금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좀 뒤에 한번 봐보세요. 뒤에 쭉 한 10페이지 정도 넘겨봐요. 뒤에 보면 저 소유권 바로 앞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나요? 소유권 바로 앞에 92페이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92페이지 보세요. 92페이지 보면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92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되어 있죠. 지금요 이런 봐봐요.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지금 3번 그 다음에 5번이요 지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요 한꺼번에 좀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그래 갑의 자전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을 을이요 훔쳐온 거예요. 을이요. 이것을 을을 뭐라 한다? 침탈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침탈자 물건을 훔쳤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이것에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반환이 뭐란다? 해수 청구죠? 반환 밋이에요. 밋 뭐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반환 및 손해배상.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1년. 이것을 뭐라고 한다? 출소기간.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한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이렇게. 그런데 이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죠? 이 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 특별 승계인이요?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의일 때하고 누구일 때? 악의일 때가 있죠? 선의일 때는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청구할 수 없고 악의일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은 이 을이 침탈자나 또는 상속인일 때는 선의 악의를 안 따지고 무조건 반환을 청구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일 때? 특별 승계인일 때는요 선의냐 악의냐를 따져서 선의는 안 되고 악의는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이 사람이 지금 선의잖아요. 선의. 이 사람 선의죠. 그럼 이 정은요 정은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점유물 우리가 봐봐요. 여러분 여기 보라고 우리가 점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 소유권이 있어. 그 점유권으로 하는 것하고 소유권으로 하는 거가 다르다고. 만약 이런 봐봐 이건 내 거잖아요. 내가 소유권인데 누군가 이걸요 반대에 침탈이에요. 침탈은 뭐냐? 절도나 강도예요. 절도나 강도를 침탈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 물건을 훔쳐가잖아요. 그럼 훔쳐가면 어떻게 한다? 나는 점유를 빼앗긴과 동시에 소유권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두 가지 다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만약에 내가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내가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반드시 그것이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어떻게요? 출소, 소송을 해서 특별승계인이 누구일 때? 악의일 때는 청구하지만 선의일 때는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소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하잖아요. 소유권 침탈, 절도, 강도당해도 내 물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여기 1년 필요 없어요. 그럼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 출소기간 필요 없어. 재판 외 말로 할 수 있어. 말로 할 수 있고 악의도 청구할 수 있고 선의도 청구할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소유권으로는. 그래서 내가 점유권으로 했을 때 이렇고 소유권으로 할 때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돼. 침탈. 반드시. 알겠죠? 그러니까 침탈이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봐봐. 여기는 뭐라고 됐죠? 자기 의사에 기하여. 이 말은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죠. 그러니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지. 없다. 점유회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침탈이 아니까. 자, 그러면 강의 노트를 지금 정리해 봤으니까. 자,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봐봐. 두 번째 칸. 점유보호청권, 점유회수, 보유, 보존 세 가지가 있죠? 바로 그 옆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므로 점유보호청권이 없다.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권은 있으나 뭐는 없다?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자, 맨 끝에 이제 이쪽은 점유회수 청구죠? 자, 지금 갑 봐봐. 갑의 자전거를요, 을이 지금 침탈을 했죠? 그러면 그 자전거를 뭐 한다? 갑은 을에게 그 후에 반환 및 뭐를 청구한다? 손해배상.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기간. 이렇게. 그런데 여기 반드시 침탈, 절도, 강도가 돼야 되죠? 여기 보면 사기나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누가 있다? 특별승계인이죠. 특별승계인. 그럼 죄송한데 을에서 병으로 줄전 거죠. 을에서 병으로 줄전 거죠. 을하고 병하고 묶으라고. 을하고 병하고. 지금 줄이 하나 빠졌죠? 을에서 밑으로 병으로 줄전 그라고. 을이 지금 병한테 특별승계인이죠? 이 특별승계인이 왼쪽이요.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가 안 되고 누구일 때만? 악의일 때만 반환 청구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 다음에요. 이 병이요. 선이죠? 선이면 반환 청구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밑에 봐. 밑에. 우리가 점유의 해수죠. 점유권으로 할 때는 반드시 침탈돼야 되고 사기나 횡령이나 임의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반드시 절도 강도죠. 그 다음에 재책기간 1년이고 출소기간이죠. 반드시 뭘 한다? 재판으로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승계인은 누구일 때만? 선의일 때는 안 되고 악의일 때만이죠. 소유권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침탈이다. 임의로도 다 된다. 임의로든 침탈이든 다 된다. 아시겠죠? 이것을 점유회수 청구다. 이렇게.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 이게 이제 시험에 갖고 가끔요. 이렇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보죠. 그럼 다시 한번 봐봐. 1번부터요. 점유회수 청구는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다. 출소기간. 그럼 봐봐요. 누군가가 내 소유물을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해서 점유를 침탈. 여기서 침탈은 절도 강도죠. 그러면요. 소유권, 본권은 뭐죠? 소유권이죠.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뭐로 청구할 수 있다?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누구 안 된다? 점유 보조자가 안 된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이다.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다.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권, 물권적 청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직접 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여기 중요하죠?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도 강도가 아니죠? 자기 스스로 줬으니까. 그러면 침탈이 아니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자, 113번 보셔요.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취득했대. 자, 이제 봐. 이게 이제 이걸 보려면 여러분 다시 아까 몇 번으로 와야 되냐면 물권적 청구로 와야 돼요. 다시. 물권적 청권. 그 물권적 청권이 몇 페이지냐면 68페이지. 자, 여기요. 이게 지금 강의 노트 페이지 68이에요. 알겠죠? 물권적 청권. 자요. 68번 봤어요? 자, 물권 청권 보시면 여기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의 토지죠? 그럼 갑의 토지에 지금 누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의리 가지고 있죠. 의리 무단으로 건축했죠. 그럼 무단 건축. 여기 건물 소유자 누구다? 건물 소유자 누구다? 오케이. 건물 소유자 의리죠. 누가 대지 점유자다? 대지 점유자 누구다? 의리죠. 의리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여기 무단 건축가 돼 있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점이죠. 불법점이자니까 그러면 갑은 그러면 소유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받고 있죠. 뭐 때문에? 건물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한다? 갑은 을에게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누가 지금 잘못했어요? 을이 잘못했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요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손해배상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 거다? 을이 소유자죠. 을한테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봐요. 을이 건물에 거주한다. 을이 누구죠? 줄거 건물 소유자. 을한테서 건물 소유자 이퀄 대지 불법 점유자. 건물 소유자이면서 뭐다? 대지의 불법 점유자다 이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이 불법 점유자니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건물 소유자니까 퇴거 청구를 못하죠. 을은 건물 소유자이면서 대지는 불법으로 청구해. 대지를 불법이지 건물은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퇴거하라고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2번은요. 2번 여러분 강의 노트 봐봐. 강의 노트 68페이지 맨 밑에 그림 봐봐. 맨 밑에 길게 늘어져 있는 그림 있죠? 가불병 돼 있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요. 여기 지금요 이렇게요 갑이 있죠? 갑한데 을이 지금 무단으로 건축했죠? 여기 무단으로 건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매매했어. 매매. 누구한테?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병은 여기서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병이 등기를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소유자죠? 그럼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죠? 그런데 이 건물은 적법이요, 불법이요?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건물 소유자일지 모르지만 건물 자체가 불법이니까 대지도 무슨 점유다? 불법점이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미등기죠. 미등기인 경우는 갑은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 있다. 이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슨 소유자다? 법률상 소유자.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미등기 매수인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실질적 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여러분 가운데로 먼저 봐. 가운데 거기 밑에 나왔죠? 자, 을이요 갑이 있는데 을이 지금 무단 건축했죠? 그 위에 봐봐. 그 위에 뭐라 했죠? 을은 건물 소유자인데 대지 불법 점유자다. 그렇게 돼 있나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 밑에 갑은 을에게 철거 청구, 대지 인도는 청구할 수 있지만 퇴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는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이제 오른쪽으로 가. 매매했죠? 매매했죠? 그런데 지금 정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등기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인 경우 있죠? 그러니까 정이 등기가 돼 있으면 무슨 소유자? 법률상 소유. 미등기면 뭐라고 그래? 사실상 소유라고 그래. 그래, 이 사람도 소유자라고. 사실상으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니까 대지에 대해서 사실상 무슨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미등기여도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얘기하면 다시 한번 봐요. 2번 병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여기 아예 그냥 소유권을 이전받았단 말은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요 갑은요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철거해야 돼요? 병을 상대로 철거를 해야 돼요? 병한테 철거를 청구해야지. 병한테. 병이 토지네.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죠. 토지? 건물이 아니고. 토지? 그럼 토지만 샀죠?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이죠. 갑은 동그라미 갑은 갑 동그라미 현재 소유자 X.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이퀄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죠? 다른 말로 누구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 소유권을 먼저 상실한 자, 소유권을 먼저 상실한 자. 이때요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그림 맨 밑에 봐봐. 강의 노트 맨 밑에 보면 갑이 지금 B한테 지금 매매를 했죠. 갑이 지금 맨 밑에, 갑이 지금 B한테 매매를 했죠. 그럼 갑은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없다, 이렇게. 자, 3번은요 을이 정에게 건물을 매도했죠. 을이 정한테 건물을 매도했죠. 그러면 을이 정한테, 여기요, 여기는 정이네. 이제 정한테, 이렇게 정한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인도했으나 아직 믿음기. 봐봐, 정이 믿음기여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갑은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정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이렇게. 5번. 여기는 5번은요, 여러분 이건 전혀 달라. 자, 5번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5번요. 5번은 여기 이렇게요. 만약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을이 지상권이 있어요. 그럼 지상권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건물을 축조. 을이 건물을 축조. 알겠죠? 그런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불법 점유. 무가요 불법 점유. 불법 점유. 잘 봐. 무가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이때요 이 을한테, 을이요 아니야, 무한테 퇴거를 청구해야 되겠죠? 무한테 퇴거 청구. 퇴거 청구로 누가 한다? 무한테 퇴거 청구. 무한테 너 나가 해야 되죠? 이걸 누가 한다? 누가? 1번 갑이에요, 을이에요? 1번 갑,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4번 갑 그리고 을, 5번 미치고 팔짝. 몇 번이다? 누가 한다? 누가? 을이하고 갑은 못해. 여기 건물, 아까 말했죠. 건물주는 누구예요? 어지? 을이죠. 을이 불법 점유자한테 퇴거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봐. 여기. 자, 하나 봐. 여기. 갑이 이렇게, 여기 을한테요 지상권을 줘서 지상권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요, 여기 병이요 무단으로 건축했어요. 무단 건축. 그럼 무단 건축했으면 건물 철거를 해야 되겠죠?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건물을 철거를 해야 돼요?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겠죠? 건물 철거 청구는요, 여기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1번 갑이다. 2번 을, 3번 갑 또는 을, 4번 갑 그리고 을, 5번 더 미치고 팔짝. 몇 번이야? 몇 번? 몇 번? 여기서 누가 퇴거를 청구하느냐? 건물 철거를 청구하냐? 갑과 을이 다 하는 것이다. 알겠죠? 갑과 을이 다 하는 것이다. 왜다? 왜 갑과 을이 다 한다? 갑은 뭐다? 무단고지니까 갑은 토지 소유권이 침해를 받았죠? 소유권이, 이 사람은 뭐가 침해받았어? 지상권이 지상권은 땅 위를 쓰는데 지상권이 침해받았잖아요. 갑은 소유권이 침해받고. 그러니까 갑이나 을이 철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건물이 지었죠? 건물. 지상권자가 건물 지었죠? 이 건물은 누구 것이다? 을 거죠? 그러니까 갑은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건물의 불법 점유자한테 갑은 청구를 못 하는 거라고. 누가 청구한다? 을만, 건물 소유자만 청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땅을 지금 무단으로 지금 침해했다. 땅을요. 그러니까 땅에 관한 권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소유자고 지상권자다. 둘 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만약 을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했는데,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그러면 이건 지상권을 취득한 뒤 건물을 축조. 누구 거다? 을 소유다. 을 소유. 을의 허락 없이 무가 불법 점유한다. 건물을 불법 점유. 건물을. 그럼 누가 나가갈 수 있다? 을이 나가갈 수 있다. 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정답 몇 번이다?
아직 안 했어요? 하나 남았어. 만약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또 나왔네.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권 등기 없이, 줄과 임차권 등기 없이 건물을 축조했네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임차했어. 봐봐, 여기 을이요 임차인이죠. 근데 건물을 축조했어. 건물을 을이. 근데 임차권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축조하고, 그 다음에 병이요 병이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병이 토지 소유권, 병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 여기요 1번, 여기 건물 축조, 여기 3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병이 토지를 샀어. 됐죠? 미등기 건물의 소유자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봐봐. 을이 병에게 을은 누구하고 지금 계약을 했죠? 갑하고 했죠? 근데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이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 있어야 되죠? 대항력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되죠? 등기가. 지금 여기 임차권 등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조심해야 돼. 여기다 써. 여기다가 만약 을이 건물에 보존 등기한 경우, 만약 을이 건물에 보존 등기한 경우 이렇게. 만약에 을이요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하죠. 그럼 우리 법의 민법 622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봐.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하고 건물에다가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준다? 임대차 등기로 봐줘. 임대차 등기로 봐줘. 임대차 등기로.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는 미등기 건물이라고 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이 건물이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임차권에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같이 알아야 돼. 대항력이 있다. 그럼 지금 임차권 등기가 있다. 아니면 건물에 등기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임차권 등기도 없고 건물도 미등기죠. 그러면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려면 둘 중 하나예요. 임차권 등기를 하든지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가 보존 등기를 하든지. 그런데 임차권 등기도 없고 보존 등기도 없죠. 그러면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뭐 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이요? 1번이에요. 그래서 을이 건물에 거주하죠. 그럼요, 갑은요 을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113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